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지만 저도 모르는. 네, 네. 정말 저도 모르는 저희- 사람들이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뭐 리뷰기는 하지만 저희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수다 떨다가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2025년도에 네, 최고 화제작이죠. 네, 이 영화가 망하면은 이제 올해 한국 영화는 아주 그냥 절단이 난다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영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를 어쩔 수가 없다.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영화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화 다들 보셨죠, 근데? 네. 네. 아, 영화가 어떻게 네, 보셨는지.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영화관에 나올 때는 진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되게 이제 올드보이도 당연히 좋아하고 올드보이나 복수는 아니고 또 정말 재밌게 봤고 헤어지기 싫으면 정말 좋아하는데 그동안 봤던 것들 중에서도 이제 탑3 안에 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번 저 영화가?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뭔가 박찬욱 매니아들도 그렇고 어떤 좀 사실 근데 관객 평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좀 영화제라든가 좀 시네필들은 되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객 평점이 나오고 제 생각보다도 너무 낮게 나오니까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메가박스 평점이 관람객 평점이 거의 뭐 6.5점, 7점 이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최근에 본 뉴스 기사에 6점이라고 봤었는데 6.5, 7.5 이렇게 됐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규원 씨가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의 팬으로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좀 박찬욱 감독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찬욱 세계관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코드가 있어요. 뭐 사람이 작은 상태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초현실적인 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에서 이제 이따 언급을 또 하시겠지만 아들이 되게 작아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연출이 있죠. 그 화분 네. 그 뒤에서 뒤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제 좀 초현실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초현실적인 장면들은 되게 잘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거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성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좀 그 박찬욱 팬들이 이제 조금 현실과 어긋나더라도 그래도 이 세계관 안에서 되게 논리적이다 이런 거를 저는 끌렸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되게 팬인 입장에서 박찬욱 영화가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한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네.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좋아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마음에 든다였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좀 그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되었다. 그 구성 자체는. 좋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따가 조금 더 네. 딥하게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민재 씨는 이번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영화를 볼 때 되게 웃음 포인트도 굉장히 틈틈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메타포 같은 것들도 틈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평론가처럼 깊게 보시는 분들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밖에 관객평들을 보고 괴리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네.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 관객들의 낮은 평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대중 관객분들이 조금 낮은 평점을 주게 됐는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대중 친화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박찬욱 감독님 정말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사실 대중적인 거를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논란 저희 영화 전문가로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네. 밝혀드리고요. 영화 전문가 중에서 저의 의견임을 그죠? 일단은 먼저 밝히고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이 정도면 대중적이겠지. 왜냐면 내가 너무 대중적인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면 대중적이겠지. 이런 거 하면은 나랑 취향이 좀 덜 맞는 사람도 좋아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걸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 방향성이 뭉개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사실 이번에 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장면이 제가 주변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성민 배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성민 배우분이랑 엄메란 배우분이랑 네네. 이제 이병헌이랑 셋이서 이제 총을 가지고 난투 격전을 벌이면서 그 장면. 고추 잠자리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죠. 보신 분들 중에서 뭐 박찬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뭐 아닌 분들 또 영화를 아쉽게 봤다 해도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다. 그 장면은. 네, 그 장면 되게 좋았다는 그죠. 분도 많고.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약간 그런 식으로 노력한 그러니까 그 장면의 방식이 아마 대중 친화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막 노래 그렇게 과하게 안 까셨던 것도 기억하거든요. 대부분의 장면에. 그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영화 안에서도 그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 속에서 가장 대중 친화적인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 친화적인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실. 네, 그쵸.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저 노래가 그렇게 빠방하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 기억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공동경비 JSA에서도 이등병의 편지 나오고 하니까 아니긴 할 텐데 엄밀히 따지면 뭔가 그렇게 대중가요가 크게 나오고 그게 사실 JSA랑 다른 느낌으로 이 이미지랑 그러니까 상황이랑 어떤 노래의 그 메시지나 그 무드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대치하면서 그래서 좀 보면서 퀸틴 타란티노가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느낌도 살짝 났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전에 박찬욱 감독님께서 잘 다루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계급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기도 하고 그 이성민 배우님의 그 시퀀스 속에서 어떤 그런 연출 부분이 살짝 기생충 느낌이 좀 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 그죠. 그 기생충에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에 생일 파티에서 네, 생일 파티 장면에 이렇게 난장판이 되면서 더럽기도 하고 막 서로 뒤엉키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감이 좀 비슷해요. 네, 그죠. 사실 제가 영화를 봤었을 때는 저희 영화관에서 되게 관객들 반응도 좋고 다들 되게 큰 소리로 웃으시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관객평이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제가 그 롯데 월드타워점에서 개봉 첫날 아침 10시에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박찬욱 감독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러 오셨을 것도 같긴 해요. 근데 그 개봉 첫날이면 수요일이죠. 네네. 수요일 아침 10시에 롯데타워. 저는 오히려 저희 제 친구가 자기는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이제 평일에 보고 한 번은 주말에 봤더니 주말에는 이제 행복한 연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영화 많이 웃어줬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평일에 봤을 때는 이 박찬욱 감독님 팬들이 많이 웃지를 않았다. 맞아. 약간 좀 냉소적이고. 그죠. 영화를 막 이렇게 보고. 네, 그죠. 뭔지 알죠. 분석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관객층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봉 첫날 첫 10시면 완전 처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오신 분도 많을 거라서. 팬들도 있고 아까 말한 연인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실감을 하진 못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후기 같은 걸 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중간자적 입장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코미디면 코미디 아니면은 서스펜스면 서스펜스 이렇게 하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코미디도 하면서 서스펜스도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조금 지루함을 느끼고 재미없다라고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의 주된 장르는 뭘까요? 저는 블랙 코미디라고 블랙 생각합니다. 코미디, 그죠? 블랙 코미디. 네. 저도 약간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사실, 근데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서스펜스랑 웃음이 공존한다? 이거는 뭔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재미를 없게 봤다면은, 네. 블랙 코미디 장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형성이 된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중간했다는 게, 이제 이걸 섞어서 문제다 이게 아니라 둘의 맛이 잘 살지 않았다. 네. 이런 느낌이신 거죠? 말씀하신 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조금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제 재미없는 블랙 코미디였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좀 맞는 평가, 그러니까 그죠. 적절한 평가가 될 것 같고. 박찬욱 감독님의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재미없는 블랙 코미디다. 라는 건 이제 규환 씨의 그 영화 전문가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셨다면은 그렇게 보셨다면 관객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뭔가 만약에 관객분들이 재미없게 그러니까 뭔가 대중 관객평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한마디로 초반부에 몰입에 실패해서다. 초반부에 네. 그러니까 셋업이 약했다. 셋업이 약했다. 약간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셋업이 좀 약하다고 느끼셨죠? 이제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관객평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좀 늘어지거나 여기는 좀 비어있는데 싶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혹은 여기는 좀 별로 재미없는데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몰입력이 엄청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뭔가 단순히 이제 예술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그냥 좀 상업영화나 대중영화 가볍게 보시는 분들 상관없이 좋아하실 수 있는, 몰입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평이 어째서 이렇게 갈렸을까 하면서 좀 실제로 낮은 평들도 좀 읽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이 제목이 어쩔 수가 없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제적으로. 네, 주제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영화의 시점 있잖아요. 주요한 시점. 뭐, 이병헌이 되겠죠.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만수가 뭐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만수가 뭐 하나에 정말 확실히 꽂혀 있었으면은, 제가 저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는구나가 있었을 텐데, 그죠. 사실 그리고 만수가 그렇게 몰입을 하려면,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만수가 위기감을 느끼게 방해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손예진, 만수의 아내. 만수의 아내가 너무 현명해요. 너무 현명하다. 네, 그쵸. 그러니까 너무 대처를 잘한다, 위기 상황에. 그죠. 뭔가 제가 느꼈던 거는 식탁에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만수의 아내가 저희가 아까 기생충이랑 비교를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여정 캐릭터랑 조금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여정 그죠. 캐릭터였으면 만수의 아내가 저는 아마도 그랬으면 만수가 살인을 하는 거 셋업이 확실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있고 되게 처음에 그러니까 수도권 나름 부르주아처럼 보인단 말이죠. 만수네 집안이. 사실 엄청 잘 사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정서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그 어쩔 수 없다 이 뭐 초반 3분을 봤을 때 와, 쟤네 집 되게 잘 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들. 그 만수네 집 전경이랑 주말에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보면서. 그죠. 근데 만수가 실직을 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위기를 겪는 것도 사실은 조금 몰입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영화라는 게 결국 시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일 텐데, 이 정도 집에 살고 있으면은. 여기서 실직을 한다고 해서 뭔가 바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뭐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질까? 또 조금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무 쉽게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손예진.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놓고, 뭐, 댄스나 뭐, 테니스 이런 거 그만두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욕심부리던 댄스나 이런 테니스나 이런 거 사실 조금 사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저런 거 포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관객이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1분 만에 사라져요. 사실 그러면은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않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실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런 여가나 뭐 이런 네. 이런 플러스 그러니까 뭐 지출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기 상황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 아닌가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면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맞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예진이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손예진이 제시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만수의 아내가 그게 전혀 위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전세를 내서 살든 여기서 뭐 넷플릭스랑 테니스랑 댄스를 끊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도 그렇게 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전세 내서 사는 게 사실 뭐 지금 저희는 이제 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기 전이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평균적인 삶에서 미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박찬욱 감독님이 생각하신 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만수가 이 집을 소중히 여긴다. 이 집이 만수에게 좀 한이 맺힌 집이다. 그죠? 약간 벚꽃동산의 벚꽃동산인 거죠. 벚꽃동산 아시나요? 그래서 벚꽃동산 나름 뭐죠? 그 안톤 체호 희곡인데 아, 거기서 이제 되게 대지주 가문에서 이제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온 벚꽃동산을 몰락해가는 대지주 가문인데 그걸 팔아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 과거의 영광을 못 잊어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그 소중한 동산을 팔아넘기거든요. 그게 약간 만수의 집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죠?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만수가 이 작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배반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인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이성민 배우 역에 법모를 죽이면서 이제 지키고자 했던 그 재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이거를 저버리게 되는 거고 그 두 번째로 죽였던 게 차승원 배우 역의 시도를 죽이면서 가정을 배반하는 거죠. 지키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두 번째였던 가정을 배반하고 마지막으로 죽였던 선출이 대변하는 것, 그 만수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꿈. 왜냐하면은 이 선출이 작중에서 계속 이 집에서 뭐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모시기 해가지고 만수도 이제 그 선출을 만나면서 내가 이런 집에서 이거 뭐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규원 씨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반에 이 만수가 지키고 싶었던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잘 와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말씀하신 세 가지 것들이 찔러주긴 했어요,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첼로 레슨에 대한 어떤 레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그죠.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가족이 집 보러 와서,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키운 집이고, 그래서 만수가 이 집에서 되게 잘 알고, 뭐, 가꾼 거 많고, 알겠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닿을 수 있는데 말로만 표현되니까 이게 상황으로 표현이 안 돼.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만 만수가 되게 아쉬워하고 우물쭈물하고 하는데 애초에 인물 자체가 우물쭈물한 인물이라서 뭔가 극단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보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얹자면은 일단 만수가 실직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였거든요. 살인 이게. 근데 3개월 아닌가요? 1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고 또 지났어. 3개월 동안 돈을 그렇게 쓰고 총 1년이 지났다라고 봤어. 어쨌든 그렇게 지난 것도 그냥 말로만 넘어가고 또 집을 내놨다 했는데 집 결국 끝까지 거기서 살았죠. 영화 끝까지.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첼로도 그냥 한 번 나오고 끝이었고 그래서 이게 만수가 느끼는 압박감이
관객이 공감할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집이 팔려 나갔다, 그래서 옮겨갔다 이런 식으로 좀 만수의 처지를 관객이 공감할 수 있으면은 왜 만수가 살인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힘든데 왜 바로 살인을 하려 했지? 이런 지점에서 관객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고, 물론 이것 자체를 어쩔 수가 없지 않은 건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만수 본인이 세뇌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만수의 처지가 그렇게 어필이 안 된 상태에서 만수가 바로 살인을 해버리니까 취직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감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저도 이 셋업 부분에서 사실 저는 아직 한 번 봤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두 번째 보기는 하는데 한 번 봤는데 사실 중간에 이 만수가 이 화분을 들고 선추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저는 얘 갑자기 이거 왜 죽이려고 한 거지? 거길 살짝 놓쳤어요. 아, 그냥 그 영화 보는 와중에.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선출이 그 유튜브였나요?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질투를 느낀 것 같기는 해. 근데 갑자기 이거를 미행해가지고 따라 붙어서 저희 지붕 올라가서 이거 화분 들고 있는 거. 네. 여기까지의 전개가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사실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게 이병헌이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선출이 나오는. 근데 이제 손예진이 옆에 누워가지고 그 유튜브 같이 보면서 이런 거 훨씬 잘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당신이 훨씬 잘하잖아 하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손예진이 어디서 벼락이라도 안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뭐 죽으면은 만수가 할 텐데 이런 식의 약간 농담을 던지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기는 했는데 설마 아내가 그거 벼락이라도 안 떨어지나 이 한마디 때문에 이걸 살인을 결심하게 뭐 사실 거기까지는 결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는 약간 우발적으로 사실 만수가 되게 우유부단하니까 찔러보려고 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선출을 이제 이 화분을 들고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내 앞에 경쟁자들을 다 죽이면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죠. 근데 사실 이 장면도 이제 살짝 제가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 만수가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우편을 통해서 그쪽 제지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막 봤잖아요. 받고 자기가 막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얘네 3명만 죽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만수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나는 이 목표 3명 이렇게 딱 정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얘네가 실제로 거기에 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얘네가 진짜 얘네만 제끼면 내가 갈 수 있는지도 몰라. 뭐 결국에는 들어갔지만 그래가지고 원래 캐치프라이스 이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4명 이게 사실 저는 그 셋업 부분에서 전달이 살짝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영화를 볼 때.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고 근데 뭔가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원래 박찬욱 감독님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원래 박찬욱 영화는 좀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셋업이 현실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힙진하는 타지고 넣으면 수도 없이 나요.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도 죄송합니다. 헤어질 결심도 네. 탕웨이한테 반한 것부터가 좀 픽진하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론 탕웨이가 예쁘니까 설득이 되지만은 로맨스 영화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개연성. 그렇죠. 얼굴이 개연성. 뭐 그런데 이게 박해일이라는 인물과는 맞지 않잖아요. 박해일이라는 인물이 되게 자기 직업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올드보이도 마찬가지예요. 올드보이에서 셋업 부분에서 납치되잖아요.
그렇게 납치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진 않아요. 뭔가. 아, 그죠. 그 납치되고 풀려 나오고 뭔가 걔네들 다시 찾아가고까지의 과정이 만약에 그 최민식이 그렇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 전에 뭔가 경찰에 발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몰입을 시키느냐. 그런 걸 저희가 아예 인지하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셋업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분위기라든가 질감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뭔가 올드보이에서도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냥 이 되게 괴이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어딘지 모르는데 갇혀가지고 음울한 노래 나오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되게 몰입해 있어서 내가 복수를 결심해야 되겠다라는 과정까지로 오대수가 그 안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 인물이 뭔가 어디에 되게 몰입해 있는 게 보여져서 그 외의 그런 핍진한 것들이 되게 무시될 수 있는 어떤 그걸 전개를 따라갈 수 있었더라면 사실 그 셋업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네. 그 올드보이랑 헤어질 결심 어쩔 수가 없다를 이렇게 분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어딘가 이 개연성이나 인과성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함 그런 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올드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었던 거는 올드보이 초반이 미스터리 장르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대수가 갇혔는데 누가 가뒀는지도 모르고 왜 갇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갇혀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해결하려고 미스터리를 풀려고 이제 초반에 이 극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과적인 갭이 발생을 해도 관객들이 이게 나중에 풀리겠구나를 이제 기대하고 보니까 그게 작동을 하는데 사실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볼 때도 앞부분이 살짝 몰입이 안 됐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박해일 배우분의 그 역이 이 탕웨이 배우분의 역에 빠지게 되는데 그 로맨스적으로 그런 연출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과적인 갭에서 근데 얘가 이 사람의 이 정도로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짝 규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서사적으로 약간의 생략이 있을지라도 분위기 같은 것이 압도를 하면은 관객들이 그런 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블 영화로 따지자면은 가슴에 그 원자로가 박혀 있다고 사람 몸에 원자로가 박혀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사람이 그 스페이스 스톤에 피폭이 돼서 그 빔을 쏘고 날아다닌다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캡틴 마블과 아이언맨 이거에서 캡틴 마블이나 아이언맨이 사실은 동일한 그 건데 둘 다 피폭돼야 되는 건데 원래 동일한 그건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서사적인 부족함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느끼게 됐다면은 그 서사적인 매력도가 사람들을 충분히 매료시키지를 못해서 그런 지점에서 지적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 민재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민재가 하신 말대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헤어지 결심도 그런 초반 부분 세팅이 좀 그랬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헤어지 결심은 재밌게 봤는데 나 어쩔 수가 없다는 별로였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제 입장에서 헤어지 결심은 장르가 로맨스니까 그래도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거는 눈이 마주치고 어떻게 보면 장르에서 그 로맨스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크게 모순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자체가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몰입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의 장르는 저희가 뭐냐,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블랙 코미디는 사실 근데 특히 기생충 같은 영화는 장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영화 자체가 스스로가 장르가 되는. 약간 비장르 영화기는 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기생충은 케이팝 필름 장르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뭔가 피카레스크라든가, 좀 느와르. 약간 예를 들어서 도둑들을 보면은 얘네가 목표하는 보물이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한탕 쳐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생충도 그런 느낌이죠. 기생충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지만 이 각 분야의 가족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털어먹는. 저 약간 그러면 만약 기생충이랑 다른 영화지만은 우리가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왜냐면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이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소시민이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어떤 거를 설득을 시키려면은 소시민이 애초에 좀 못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생충은 이 사람들이 못났으니까 되게 구질구질하고 사기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긴 하는데 좀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들이 너무 비개연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만수가 진짜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만수가 올해의 펄프맨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큰 집, 뭔가 그렇게 좋은 화목한 가정,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룬 이미 처음반부에서 가장이잖아요. 근데 실직하니까 되게 모자란 사람이 돼요. 뭔가 올해의 펄프맨상을 받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대책이라고?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제가 면접을 보러 가도 저럴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실제로 가면 엄청 긴장하겠지만, 이 사람이 펄프맨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올해의 펄프맨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현실 감각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무대책이고, 그냥 좀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알겠는데, 갑자기 그러면 또 살인까지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화분 들고 이 결심을 하는 것도 안 이어진다.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인물 셋업이 좀 잘 이상했을 수도 있겠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범죄 영화잖아요. 이 만수가 계속 하는 게 어쨌든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죠. 완전 범죄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 사람이 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관람평들을 쭉 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얘는 살인 다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범죄 영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인공이 비극을 맞고 끝나야 되는 영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계속 얘기했던 기생충도 사실 막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집 차지해서 놀고 결국에는 전부 다 그 가족이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아닌 영화도 있지 않나요? 아닌 영화 어떤 거 있죠? 타짜도 애매하긴 한데 무슨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날아가니까. 근데 타짜는 사실 범죄 영화는 아니죠. 약간 범죄자가 주인공인 영화니까 범죄 영화 좀 구분하는 거죠, 그거를.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갱스터 필름이니까. 네, 그거를. 갱스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비극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만수는 저희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도 명백하게 이제 살인이라는 죄에다가 그런 명분도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족한데 이 살인을 3번이나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결말은 제지 공장에서 이제 신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끝나는 장면.
으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엔딩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만수가 지키려고 했던 집, 가족, 전문성 이거를 모두 잃어버렸던 점에서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되게 쓸쓸한 장면으로 보이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캐치하는데 실패했다면 그걸 캐치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되게 셋업들이 허술하거나 애초에 비현실적인 상황을 좀 가정하는 영화를 좀 만든다. 그런 부분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셋업이 좀 부족해도 애초에 이 어쩔 수가 없다가 시놉시스를 좀 미리 봐서 누군가 죽이려고 계획하려고 하겠구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고 보다 보니까 계속 몰입이 돼서 말씀하신 장면을 봤을 때 되게 이 사람이 그 진정한 해피엔딩은 아니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공허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좋게 봤던 거지 뭔가 그런 게 안 되었다면 사전 정보가 좀 없거나 그런 박찬욱 감독 세간에 좀 덜 익숙하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반응이 좀 정상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분명히 범죄 영화라는 그런 장르를 택하고 있는데 그 범죄 영화의 문법들을 사실 의도적으로 이제 배반하면서 이 영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범죄 영화라면은 탐정들이나 혹은 그 형사들이 왔을 때 이 만수가 이 수사로 인해서 위기에 빠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탐정이나 형사들이 이 만수 범죄에 영향을 잘 미치지 않아요. 시조 범죄 이후로 이 형사랑 탐정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선출을 죽일 때 이 선출의 살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감이 잘 고조되지 않는 거죠. 만수의 내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이게 이 선을 넘는 게 큰 위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사건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난장판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범모 살인 시퀀스에서는 범모랑 아라가 이 살인에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막 뒤엉키면서 이거 살인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역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시조나 선출 이 살인에서는 만수가 전혀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이 재미를 조금 찾지 못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가 목표하는 바는 살인이란 게 아니라 살인까지 가는 만수라는 인물의 변화를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살인이란 범죄와 범죄를 쫓는 형사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만수라는 인물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수는 완전히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가 실직 이후에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출 시점에서는 그 전까지는 조금 우발적인 범죄였는데 이제는 선출은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로 그래서 완전히 맞죠, 평범했던 맞죠. 인물이 그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에게까지 이 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그 부각이 덜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사실 범모도 엄청나게 계획 범죄 아닌가요? 계획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좀 허술했다. 네. 결국 죽인 것도 알아였잖아요. 그죠. 네. 저도 약간 사실 민재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범죄 영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범죄 영화라고 그러니까 범죄 영화의 코드가 있긴 한데 장르 자체가 일단 사실 저희가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를 봤을 때 예술 영화라고 판단을 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범죄 영화의 어떤 그런 문법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되게 필연적이진 않고
오히려 이제 많은 형사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 형사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건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김 빠지는 형사들이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금 덜 몰입해서 보면 되게 바보들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막 던지고 하는, 이제 좀 압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게 구는데, 그래서 쪼는데 사람은 사실 결국엔 자기들끼리 다른 결론을 내리고 완전 허탕 치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를 저는 사실 말씀하신 어떤 이 만수라는 인물이 되게 그 우유부단한 인물에서 확실하게 계획 범죄를 이제 계획하고 가는 사람까지 변하기까지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걸 가까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막 계속 질문하는데 되게 의문점들. 너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너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너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뭐 솔직해지는 게 낫잖아. 너 스스로에게 뭔가 이런 의문점들 남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인 거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저희 의견, 만수가 너무 덜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금 뭐가 돌아있는 애면은 뭐에 하나 꽂혀가지고 매몰돼가지고 얘가 막 화분 들고 이런 것들부터 조금 설명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형사들도 그냥 뭔가 그렇게 상징이 된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거 봤을 때 되게 얘네들 왜 나온 거지 싶은 느낌은 안 났을 거란 말이죠. 뭔가 오히려 얘네들이 거의 이제 만수의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아쉬운 부분 얘기하게 되고, 저는 사실 법모를 장면 보면서 느낀 거는, 법모 장면이 되게 질질 끌잖아요. 그 앞에 살인 전까지 시퀀스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뭔가 법모랑 아라랑 소풍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그 만수가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들의 인간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이런 거는 납득이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보고 나서 사실 된 거죠. 볼 때는 저도 이러다 만수가 안 죽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진짜. 근데 그렇게 된 거 보면은 결국 그 말씀하신 되게 나중에 계획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을 위한 셋업이다 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시조를 죽일 때 너무 짧게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시조는 빌드업이 너무 약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출이는 빌드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 작중 세계관의 시간으로는 되게 작지만은 러닝타임으로 봤을 때는 시조의 셋업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지? 시조에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거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커지는 거면은 선출이를 더 냉정하게 더 냉정하게 죽였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더 냉정하게 죽이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죽이는 방식 자체는 되게 냉정하니까, 시조에 대해서도 어떤 가책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너무 깜빡 느낌이었어서 계속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만수라는 인물의 동력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만수는 작중에서 이 인물들을 3명을 죽이는데 셋 다 죽이기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선출을 죽일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 진짜 죽이기 싫은데 이거 안 죽이면 앞에 2사람 억울해서 죽여야 된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되게 웃긴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얘가 살인을 하는 그 이유와 동력이 진짜 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가 없이 돼버리니까 어떤 그런 주제적인 부분에서 맞는데 이거를 왜 죽여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들이 남죠. 저는 규원 씨가 아까 만수가 좀 덜 돌아있다 말씀하신 거에 생각을 했는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정현 씨도 매우
착하고 이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살인범으로 돌변을 하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긴 한데, 네. 아무튼 근데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에서 이정현 씨가 살인범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정현 씨가 연기한 배역의 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그 도덕적인 인물이 그렇게까지 타락하는 것을 의문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수의 경우에는 살인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계속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형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이게 다. 아니, 저는 마음에 안 들지 않고,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 영화 재밌게 봤어요. 제가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 셋 다 재밌게 봤잖아요. 맞아요. 이 박찬욱 감독님의 예술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아름답고 또 연출도 너무 좋고. 예. 그런데 왜 관객들이 그런 외면하는 분들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실언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네, 저희 영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영화 좋아. 저희가 뭘 알겠다고. 네, 전혀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여튼 그런 네, 말씀하세요. 관객 반응이 좀 안 좋았다거나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근거로 삼는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도덕적인 범주 안에 있으려고 한다. 왜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사실 전개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모든 이 영화의 셋업부터 영화의 전개들까지. 실제로 초반부가 그렇게 셋업이 미흡한 것도 얘가 애초에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기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없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세뇌를 하면서 계속해서 도덕적인 범주 안에 있으려고 우물쭈물 하면서 사람을 어쨌거나 죽여나가고, 뭔가 마지막에 죽일 때도 막 완전히 시원하게 죽이진 않잖아요, 성추리를.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좀 영화 전반에 서려 있게 해서 오히려 그런 몰입도 안 되게 하는 것까지도 조금 이런 주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면은,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본 순간에 그런 부분에 되게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되게 줬고,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이런 관객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속 도덕적인 범주 안에, 저도 뭔가 생각을 좀 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거의 캐치하지 않았거나. 좋습니다. 저희 일단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상평 그리고 관객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봤고요. 저희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나오나요? 광고 나오나요?